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185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정월생, 음력 정월생 원숭이띠, 또 이월생 원숭이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에 있는 한 구절 우리가 좀 새겨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차와 닉자 사무 손자 삼우직 우량 우다문 이거이 우편벽 우선유 편량 손의 니라나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세상에는 유익한 것이 셋이 있고 해로운 것이 셋이 있으니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와 또 박학 다식한 자를 벗하면 유익하고 또 아첨하는 자와 성실하지 못한 자와 또 둘러대기를 잘하는 자를 벗하면 해로우니라 라고 했어요. 교우관계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지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박학 다식한 친구를 만나면 유익하지만요, 아첨하고 불성실하고 또한 신의가 없고 말을 둘러대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손해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분별을 대부분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사회에서 아무리 봉사활동을 잘하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많은 사람한테 훌륭한 이런 덕목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요, 나하고 접했을 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따지고 이러면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즉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교도소 몇십 년을 다니면서 사형수, 무기수에서 한 400여 명을 제가 자매로 관리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스님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좋은 사람을 위해서 쓰지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교도소 가서 그런 사형수나 무기수를 접해보면은요, 비록 그들이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다 지니고 있더라 하는 걸 많이 느껴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뭐 교도소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지는 않았어도 나쁜 사람 이렇게 마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그네들 가서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안팎이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간혹 보면 밖에서 머리 쓰고 어떤 예의 도덕이 바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한테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어도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사실 큰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장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단순한 면도 많아요. 큰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정말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했지만
본 마음은 굉장히 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에 굶주리고 자기네들을 진실로 알아주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자괴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밖에서 교도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갑질하고 하는 사람. 어떻게 살펴보면 큰 사고는 안 됐지만 마음 씀씀이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수보다 더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교도소 가서 강의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은 똑같다. 단지 한순간에 감정을 못 이긴 그런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들 몸을 구속받아서 이러지만 냉정한 것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못 쓴 부분을 고쳐서 바른 마음을 지니면 그러한 행실이 없는데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건데 순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잘못 쓴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근데 눈에 두드러지는 어떠한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잡혀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 잘못을 지금 씻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목욕하고 있는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밖에서 목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놓고 볼 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공무원이다 또는 어떤 특정한 직위나 명예나 직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즉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결국 자신의 이득이 되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냉정히 살펴봐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사형이지만요. 정치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누를 입히는 것도 일종의 사형이에요. 살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격적 살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육신적 살해를 떠나서 뭐 인격적, 정신적 살해를 얼마나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냉정히 살펴보면 흔히들 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뭐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장애자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육신적인 장애자이기 때문에 일반 장애자이지만 육신은 멀쩡한데 머리를 써가지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고등적인 정신적 장애자예요. 더 큰 장애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장애시설도 많이 다니고 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장애시설 가서 장애자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마음 쓰는 것은요 너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 마음 못 쫓아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쪄들어 있죠. 쪄들어 있어요. 잔머리만 굴리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절에 오면서까지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 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삶. 어떻게 보면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라고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오히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단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어떤 편안함일 뿐이지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잔머리 쓰고 겉모술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추구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진실된 사람의 삶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 그래서 뭐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다 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인간다운 면모를 기르기 위한 하나의 수행의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오늘 정월생 원숭이띠로 넘어가요. 그러면 원숭이띠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뻗는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행으로 놓고 볼 때 목과 토금수 있다라고 하면 원숭이띠는 양에 해당이 돼요. 양에. 그래서 양에 해당이 되는 양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천간도 바로 양과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원숭이띠는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 이렇게 있는데 갑신이
78세에 해당이 되고요. 또 병신이 66에 해당이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 무신이 44에 해당이 되고 경신이 32에 해당이 되고 임신이 20살에 해당이 되나요? 임신 78, 66, 54, 42 78, 66, 44, 32, 20에 해당이 되나? 임신이? 30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갔네. 78, 66, 54, 54죠. 54, 42, 30. 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의 이치학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가을의 기운이고요. 여름의 기운이란 말이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기 직전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름에 진입하는 기운이고요. 봄의 기운이죠. 겨울의 기운이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는 게 금년운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병신생이 좀 안 좋을 거고요. 무신생이 안 좋기 시작을 하지요. 그 다음에 임신생이 많이 안 좋은 때예요. 더군다나 잔나비띠는 어떻게 돼요? 삼재가 들지 않아요? 삼재? 삼재가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고 보면 자기 기운도 안 좋은 데다가 삼재 기운이 겹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신생이나 무신생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지금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여름에 혹석이죠. 혹석이. 그 다음에 임신생은 한겨울에 혹한기에 해당이 돼요. 더군다나 잔나비띠들은 뭐 짝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자리 변동이나 이런 기운이 굉장히 약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 선거 때도 제가 방송 그 뉴스 댓글에도 달아놓고 제 인터넷 그 카페에도 달아놓고 했지만 어느 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거의 100% 다 들어가 맞았지 않았어요? 뭐 과거에 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뭐 거의 2년 학대로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한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가 없죠. 아내가 이럴 경우에 상대 남편을 누구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남편이 이럴 경우에 아내를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좀 가감 증산이 되지요. 뭐 기운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여건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생 원숭이 띠는 천기대유의 어떤 기운으로 보면 1월생 굉장히 고지식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월생 원숭이가 또 활동력은 강하네요. 근데 활동력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 부부간의 어떤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 활동이 강하면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활동력이 강하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 반면에 항상 심적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보내야 되는 기운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1월생 원숭이 가운데 갑신생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덜하지만 내년부터는 굉장히 약해져요. 9이 되고 80제로가 되고 아니면 18이 되고 뭐 19, 20이 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내년 한 5월부터는 굉장히 약해져요. 더군다나 잔나비띠들이 요동이 있는 때가 보편적 음력으로 5월, 7월, 10월 이때 요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빠도 이때 엄청 기운이 나쁘다. 그리고 짝수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동이 안 된다. 뭐 합격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부동산 매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갑신생은 사간, 파가, 거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로움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상대가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이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또 병신생은 소랑이 있다. 좀 흔들림이 있지요. 그리고 경신생에도 소랑이 있는데 경신생도 조금 흔들림이 있다. 하지만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아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신생은 뭐 삼재에다 기운이 겨울인데다가 또 안 좋은 기운이 고진이나 사명이나 파가 있어서
관제구설이든지 가정이 흔들림이 있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운이 따라온다. 그래서 임신생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죠. 자, 이달의 태생은 전에 양띠의 경향이 다소 많은 편이다. 잔나비 띠긴 하지만 양띠의 성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온순하고 적극적인 행동력이 있고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는 사람이다. 공적인 석상에서도 자기의 속안에 관계가 없다 하면 잘 발언을 하지 않고 또 속으로만 판단하는 냉정성도 있다. 자존심도 강하고 남에게 지이는 것을 싫어한다. 이 원숭이 띠들이 승부근성들이 좀 있어요. 또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좋고 싫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에서든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가 쉽다. 조금 양기의 천간에다가 양기를 띠고 있어요. 더군다나 음력으로 246810이면 음기가 띠는데 13579 11은 양기가 뻗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돌직구적인 성향이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만 기본적으로 낙천가임으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어떤 곤경에 처해서도 그리 정신적인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니고 항상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방지거나 무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그런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꽤 흔들리지 않는 배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근성이 있기 때문에 골프라든지 수영, 스키 뭐 이런 장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개인 플레이를 하는 단체 플레이가 아니라 스포츠에서 프로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직업은 설계, 계산 등의 기술 또 농림기사와 같은 기술적인 이러한 수수한 곳이나 세공물을 다루는 관리, 세관안 같은 거를 하면 괜찮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남자는 외로워의 최수지 씨, 탤런트 오지수 씨, 한명석 씨, 가수 송경호 씨, 배현숙 씨, 박현숙 씨, 대우 옛날에 축구팀 하석주 씨, 상무 농구팀의 표필상 씨, 가수 최영석 씨, 신영환 씨, 탤런트 박영수 씨 등 이달 태생이라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고요. 조사에 의해서 한 거니까. 또 이달 태생은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많고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무섭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맑은 날이라든지 아침에 맥을 잘 못 추더라고요. 오후서부터 쌩쌩해지고 밤중에는 아주 쌩쌩해지는데 그래서 야간업소에 근무할 때 쌩쌩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혈압 환자들이 좀 꽤 적성에 맞는다. 좀 덜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야간이나 흐린 날은 다소 강한 면모가 있다.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이 저녁에나 흐린 날이 좀 강하다. 남성은 성격이 비슷하고 교제 범위를 크게 넓히지 않는데 자기 실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범띠 12월생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명리학적으로 범띠 12월생이죠. 명리학적으로 꼭 범띠 12월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범띠 12월이다라고 하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범띠 12월생 분이 손이 좀 귀해요. 손이 부덕이 약해요. 이분은 부덕이 아버지 떡이라든지 남편 떡이라든지 약해. 자기 아집이 강해요. 어떻게 됐든 범띠 12월생하고 만나는 게 좋다. 정월생 남자 양띠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것도 다르죠. 기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신생이 30인데 범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갑인생하고 잘 맞고 병인생하고 만나면 극이죠. 인연학으로 보면은요. 갑인생 잘 맞고 병 예를 들어서 경인생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갑인생 정도인데 병인생 갑자을축 병인생이나 그런데 병인생은 연령적으로는 맞아도 어떻게 돼요? 임신생하고는 인연하고는 극이 돼요. 그러니까 명리학과 자연의 이치학이 막 하늘과 땅 차이로 돌아가요. 근데 대부분 궁합 보는 게 명리학으로 보잖아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해서 육가보행으로 궁합을 보는 것이 확률이 5%도 안 돼요. 맞는 확률이. 그러니까 뭐 궁합이 잘 맞아도 왜 우리는 못 살아요 하는 분이 있고, 궁합이 안 맞아도 우리는 잘 살아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연학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극일화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부모를 합쳐줄 수 있는 아기를 생산했을 때 가능하지요. 또 섬세한 신경이나 손재간이 대단한 돼지띠의 9월생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어요. 돼지띠의 9월생이다라고 하면은 돼지띠 9월생 역시도 뭐요?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경우예요. 또한 그 9월생 돼지띠도 역시 손이 귀한 여자다는 얘기. 자, 어떻게 됐든 남성은 어떻게 돼? 이렇게 확고부동한 자기 주관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성은 다소 온화하고 명랑하며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간섭을 좋아하는 부지런한 양띠 2월생. 여성은 일일이 간섭해주는 남성을 만나는 게 좋은데 양띠 2월생을 만나면 좋다 그랬어요. 그럼 인연하고는 잘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양띠 2월생이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인과관계가 원만한 이런 상대를 뜻해요. 그리고 관여를 잘 해주는 상대 또는 비교적 자유롭고 친절심이 강한 토끼띠 1월생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토끼띠 1월생. 토끼띠 1월생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아집이 조금 있는 스타일이죠. 자기 아집이 조금 있지만 어떻게 됐든 주관적인 면모가 강한 이런 상대를 만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잔나비띠들은 보편적으로 승부근성은 많지만요, 오래 영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래 영위하는 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게 괜찮다는 얘기. 자, 군자 주의불비 소인비불주라. 군자는 마음씀을 두루 해서 치우치게 작당함이 적고, 소인은 치우치게 작당해서 마음씀이 편협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군자는 이쪽 저쪽을 분별해서 말과 행동을 잘 가리는데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인은 네 편 내 편을 가려서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편이 아닌 말도 하지 않는다거나 모해까지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패들, 소인배다라고 하죠. 정치 세계에서 많이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나라를 위해서 뭐가 올바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자기네 어떤 당권이나 뭐 이런 거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하죠. 저는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뭐 TV를 통해서도 안 보는 편이에요. 그냥 뭐 전부 자기네들이 옳고 상대 틀렸다고 하니까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새겨봤으면 싶은 아쉬움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친절하고 사교적인 2월생 원숭이다라고 했어요. 자, 2월생 원숭이를 우리가 천기대유를 통해서 보면, 자, 보편적으로 약비관로 허도세월 작은 자문 의식평평이라 해서 자기가 공무원을 하거나 공무원 상대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다. 여기도 잔나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활동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자칫 잘못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는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독하나 인정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2월생 갑신생 원숭이로 보면 일단 뭐 내년부터가 겨울에 들어가니까 올해 삼재가 이제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겨울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되고, 무신생이 파가 기운이 있어요. 무신생이 파가 다르면 가장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경신생이 정랑이라 어려움이 좀 쫓아온다는 얘기고, 임신생이 육합이라 육합 6가지가 합해져서 뭔가 원만하게 풀어지질 않는다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고요. 자, 2월생 잔나비띠 이달의 태생은 남을 잘 도와주고 정직하지만 자신의 생활은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밀리에 두는 게 많다는 얘기죠. 또 비밀리에 둘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친절하고 대인관계도
또 사교술은 뛰어난데 사람과의 교분 관계가 좀 자연적이고 쉽게 친근해지지 또 조직력도 있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하거나 조직을 꾸미거나 뭐 이러는 대인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좋다는 얘기.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머도 있고 또 부지런하고 인정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유형이다. 또한 남녀 모두 애교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화술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중심적인 존재가 된다. 리더격인 그런 여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행동력이 뛰어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직감력이나 선견력이 뛰어나서 행동력 또 머리 회전 잔나비 능가할 띠가 드물죠. 잔나비 띠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거. 또 멋진 기획이나 아이디어 또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경솔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적극적이지 못하지만 실수를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행동력이나 활동력이 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행동력이 강한 만큼 실수나 경솔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변덕스러운 면이 있어서 자 원숭이가 놀다가 가만히 앉아있다 뛰다 그네뛰다가 뭐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원숭이의 띠의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앞에 색다른 것에 손을 잘 대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편이다. 거칠애를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즐김으로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자라는 형국이다. 원숭이들이 다른 띠에 비해서 조금 사치, 허영, 낭비, 체면 이런 걸 좀 따지는 스타일이다. 더군다나 사치성이 있기 때문에 충동구매가 많은 편이고요. 충동구매를 하다 보면 결국 생활 자체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죠. 그 점 주의해야 하고요. 또 풍부한 사교성을 살리는 분야, 예를 들면 뭐 외교관, 호텔 등의 서비스업, 각종 컨설턴트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또 몰래 한 사랑의 가수 김지혜, 뭐 이재환 씨, 드라마 공룡선생 이호정 씨, 최연철 씨, 또 과거에 오비야구팀 선수였죠. 박철순 투수, 또 가수 이동열, 이호창 등이 뭐 이달태생이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됐든 행사나 친목단체에서 총무나 간사 일을 하면 아주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젊었을 때는 많은 주목을 끌지만 지긋함을 느끼면서 다소 인품의 무거움이 좀 적다. 쉽게 예를 들면 품격이나 품이나 이런 거를 지킬 수 있는 성향은 좀 약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평소 구분하기는 힘들어도 남들의 이기겠다는 관념이 마음속으로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잔나비띠들이 승부근성이 굉장히 강한 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가정의 일에 크게 간섭을 안 하지만 고집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고 민감성이 뛰어난 범띠 3월생. 범띠 3월생이 모든 일에 대해서 총명하지요.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고집이 있고요. 한때 젊었을 때 흔들림이 좀 있었던 스타일이죠. 또 집중력이 뛰어나고 정열적인 뱀띠의 5월생. 뱀띠의 5월생 역시도 굉장히 뭐 다재다능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말로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태생이 좋죠. 그래서 남자는 호랑이 띠에 3월생이나 또 뱀띠 5월생을 만나면 좋다라고 하는데 명략적인 입장에서 보지만 이런 성향이 있는 자연의 이착, 자기하고 인연이 닿는 여건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과 만나면 더욱이 좋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다 알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글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 많아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상담을 받아주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배경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 방송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네요. 뭐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기술 투자, 뭐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구비가 돼야 돼서
화상 강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약간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해볼게요. 또 여자는 민첩성이 있고 밝고 친절함이 있고 눈썹이 짙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GT 6월생 남성이 잘 어울린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요. GT의 남성들이 굉장히 고지식한 면들이 있어요. 정적이긴 하지만 좀 고지식하거든요. 그래서 GT 6월생들이 뭐 보편적으로 뭐 공무원 기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고지식하고. 아무래도 뭐 잔나비띠가 흔들림이 있으니까 남편감으로는 흔들림이 전혀 없는 안정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대를 만나는 것이 좋겠죠. 자, 더군다나 6월생쥐 같으면 보리타자쿠에 창고 꽉꽉 찼을 테니까 재력도 조금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죠. 어떻게 됐든 뭐 결혼도 여러분들 뭐 요즘 소개팅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하대요. 아니면 소개 전문적인 업소를 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의 장사고 세일 아니에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득이 될까 손해를 될까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뭐 사랑해서 만난다라고 하지만 그 껍데기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이면에는 뭐 학벌이니 명예니 재물이니 이 사람의 발전 가능성이니 나를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지 하는 걸 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세일즈가 결국 부부 만나는 게 가장 큰 세일이에요. 가장 어떻게 내가 이득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좀 잘못되면 못 살겠느니 뭐 안 맞느니 뭐 사랑하기에 이혼하느니 여러 가지로 충족이 안 되니까 헤어진다는 거죠.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여건이 레벨이 안 맞는다든지 뭐 발전성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안 만난다든지 헤어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장사인데 약간 좋은 장사 잘 하시고. 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말할 수가 없죠. 그죠? 뭐 알아야 바다를 말하지. 불교 진리도 공부를 가르쳐 보면은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따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수준, 아무것도 모르는 불자들하고 수준이 맞는 스님들하고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님 수준이 그만큼 얕으니까 잘 어울려요. 근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한 꺼풀은 벗어서 올라가야 돼요. 한 계단은 올라가야죠. 그래야 바른 불법이 뭔 줄 알지. 무속인이나 승려나 뭐 사실은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빌고 뭐 믿고 믿습니다. 쓰고 미신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도 조금 바른 불법을 가르치다 보면 바른 불법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익숙하지 못하고요. 또 난해해서 쫓아오지 못하고. 부처님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함방등 반야법화일반 육시교로 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 레벨하고 비슷한 여건에서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루밖에 살지 못한 하루살이는 겨울을 말하지 못하고 아침나절에만 사는 버섯은 금음과 초승을 알지 못하고 자, 매미와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하듯 우리 인간도 자신이 보고 있는 눈의 세계나 귀로 듣는 좁은 편견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불법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느껴요. 제일 많이. 조금 한 단계만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 스님은 안 그랬는데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리는데요. 이랬다가 좀 공부하다 보면 왜 진작에 스님들이 그런 걸 바르게 안 가르쳐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르게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역량대로 가르친 것이거나 아니면 바르게 가르치면 나하고는 안 맞아. 난 그렇게 안 배웠어 하고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근기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상대방을 탓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잘 아시고 오늘 정월 2월생 원숭이 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전백승천기대유제 1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